네, 이번 시간에는 다오피스 사이트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 오픈 전 준비하기와 또 오픈 후에 어떤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연관돼서 보안적으로 강화하거나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객 케어 라운지라고 부르는 온라인 도움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임직원들이 얻게 되는 어떤 도움이나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관리자 접속 방법을 확인해 보고요. 또 그룹웨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된 내역들을 살펴본 다음에 관리자와 운영자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어떠한 역할들로 그룹웨어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웨어 관리자 접속 방법은 사용자로 일단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 사진 우측 상단을 클릭하셨을 때 다른 임직원들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로 링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신 분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관리자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서 권한에 맞는 사이트 어드민이라고 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표적인 화면은 저희 공유형, 즉 공유형이나 또 사이트 어드민이라고 하는 사이트 관리자 화면이고요. 때로 설치형이나 단독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에게는 시스템 어드민이라고 하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룹웨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픈 전 준비 사항과 오픈 후의 운영 사항으로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오픈 전 준비와 후의 운영 사항 자체가 구분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 서비스 그룹 4오피스 서비스를 오픈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표준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시고 또 후에 운영한다는 기준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오픈 전 준비 사항은 가장 처음 해야 될 멤버, 즉 예전에는 계정이라고 했었죠. 계정 정보를 추가하고 또 그와 맞는 부서 정보를 추가하시는 작업.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시고 필요한 메일 서비스 도메인 설정과 함께 가장 또 첫 번째로 그룹웨어상 쓰게 되는 전자결제 양식에 필요한 부분들을 등록하거나 조정하시는 부분들, 그 외에 중요한 메뉴에 대한 목록을 고려하셔서 재구성하시거나 필요한 공용자원들, 게시판이나 또 전사 일정, 또 전사 자원 같은 것들을 등록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작업이 오픈 전 준비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가 오픈하게 되면 또 준비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차원에서 서비스를 살펴보시고 또 서비스별 메뉴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새로 등록된 공용 자원들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또 적절한 공지를 날리시거나 연관된 보안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작업들이 오픈 후에 작업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자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다오피스의 특징이 관리자와 또 별도의 운영자라는 역할이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정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관리자와 운영자가 동일인일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좀 더 역할 분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와 운영자라는 역할을 좀 나눠봤는데요. 관리자는 그룹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또 각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들의 운영자를 지정해서 역할을 일임하는, 사실은 그룹의 관리의 마스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자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결제서를 조정하고 또 게시물의 첨부할 개수나 용량 등 전체적인 그룹의 큰 정책을 결정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해서 중간에 운영자로 지정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운영자 역할, 공용자원 이야기라든지 또는 전사 일정 또는 전자결제 양식의 운영자라든지 특정한 운영자로 지정되신 부분에 있어서 상세 설정들을 진행하시고 권한관리를 하시는 것이 운영자 역할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양식의 운영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해당 결제권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를 한다라든지 또 전사 게시판의 운영자라면 적절치 않은 게시물을 조정하고 삭제하는 작업들, 그런 부분들이 운영자 역할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자와 운영자 역할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관리자의 설정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 쓰기 설정부터 첨부 파일의 사용량 제한이라든지 공용자원에 대한 추가 부분들, 또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일 쓰기에 있어서는 메일 쓰기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관리자가 정할 수 있고요. 또 게시판이나 PC 메신저 모바일 쪽에 첨부 파일의 어떤 제약 사항들을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좌측의 어떤 카테고리에 있어서 메일, 주소록, 자료실 게시판에서 전사 게시판 또 개인 부서 게시판의 우선순위를 목록에서 정한다라든지 공용자원에 필요한 부분들의 틀을 잡는다라든지 그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이 있고요. 또 전사 게시판, 캘린더, 자산과 설문과 웍스에 따라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관리자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사용자 그룹이어 페이지로 로그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우측 상단에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기본 정보 환경 설정, 알림 설정부터 부가적인 메뉴가 뜨게 됩니다. 관리자의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처럼 관리자 페이지로 링크를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고요. 해당되는 관리자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사이트 어드민이라고 불리는 적절한 권한의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며 유저 설정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메일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하신다. 메뉴관 밑에 메일의 기본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태그 목록이나 메일한 목록에 대한 순위라든지 또 메일 쓰기 시에 수신자를 자동으로 검색할 때 어떠한 범위로 검색하도록 할지, 오송신 방지나 전달 인용 기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메일의 큰 틀의 설정들을 관리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되면 게시판의 기본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첨부 파일의 용량이라든지 개수, 그리고 업로드에 불과한 어떤 파일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제약사항을 둘 수 있는 것 또한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실 같은 데에서 자료실의 기본 설정을 봤을 때 개인 자료실과 전사 자료실 중에서 어떠한 메뉴가 더 상위에 오도록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것 또한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지금처럼 전사 자료실의 사이드 우선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사용자 페이지에 자료실로 이동하게 되면 그 설정에 따라서 좌측에 있는 자료실 중에서
전사 자료실이 화면과 같이 먼저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본 설정에 갔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먼저 올지 등을 정할 수 있는 게 또 관리자 역할이고요.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약이나 게시판, 지금처럼 자산 목록에 가게 되면 회의실, 회사 차량, 기숙사와 같은 여러 가지 자산 목록이 보이는데요. 관리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의실을 클릭했을 때 자산의 명, 사용 시간이나 요일, 캘린더 연동 여부라든지 이용 권한 등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자원에 대한 설정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회의실이라는 곳 안에서 회의실 1, 2, 3, 4, 또 만약에 차량이라면 차량 1, 2, 3, 4 같은 세부적인 설정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캘린더에 갔을 때는요. 전사 캘린더라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캘린더를 관리하는 것 외에 회사 전체 일정이나 또는 팀이나 본부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사 캘린더를 관리하는 것도 관리자의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자의 설정 기능에 대해서 일승이나 첨부 파일에 대한 부분들, 좌측의 카테고리 목록의 순위, 공용자원에 대해서 예약 자산의 틀 같은 걸 잡는 것들, 여러 가지 메뉴에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들이 관리자의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관리자로부터 지정된 여러 가지 메뉴별 운영자 분들이 있는데 대시보드, 주소록, 자료실부터 웍스와 전자결제 이르기까지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운영자 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시보드에 운영자로 지정되시면 사용자들이 로그인했을 때 포탈이라고 하는 전사 포탈에 여러 가지 가젯들을 조정한다라든지 그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대시보드의 운영자라 보시면 되고요. 또 주소록의 공용 주소록에 대해서 회사 전 직원들이 함께 쓰는 주소록을 관리하는 게 또 주소록의 운영자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캘린더의 전사 일정을 관리하는 것, 또 게시판에서 전사 게시판의 운영자로서 작성된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야기에서 예약 자산 정보를 상세하게 관리하고 등록하는 운영자 역할, 또 웍스의 운영자로서 웍스 앱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운영자로서 부여받는다라든지 전자결제 경우에는 양식별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양식으로 기한이 올라오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건에 대해서는 해당 양식의 운영자는 문서를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거나 강제 반려할 수 있는 그렇게 양식별 운영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몇 가지 정보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실제 한번 관리자 화면에서 보게 되면 전자결제에 있어서 결제 양식으로 가게 되면 양식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양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 연차관리 연동이라는 양식을 클릭해 봤을 때 권한 보완에 보게 되면 이 양식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사용자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운영자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되는 운영자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권한을 추가로 또 부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사용자 화면에 전자결제라는 메뉴에 갔을 때 운영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결제 문서 관리에 양식별 문서 조회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되는 문서 조회를 딱 클릭해 보게 되면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결제 양식, 네. 지금 이 유저자는 사실은 아까 보셨던 휴가 신청 외에도 다른 결제 양식을 다 볼 수 있는 결제 관리자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특정 결제 양식만 볼 수 있는 운영자라면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양식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 연체 관리 연동의 운영자라면 임직원들이 휴가 신청을 하는 모든 결제건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 반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결제 양식의 운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야기에서 자산 목록에서 회의실에 관리자가 특정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운영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본인의 사용자 화면에 갔을 때 예약이라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운영자 권한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자산의 톱니바퀴 설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용 안내부터 자산 정보 관리라든지 이용 정보까지 여러 가지 자산별로 상세한 설정과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될 회의실이란 자산들을 하나씩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운영자로 지정됐을 때 상세적인 자산들을 생성해서 항목과 코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예약 자산의 운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에 있어서 전사 일정에 운영자로 만약 지정되신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사용자 화면에서 캘린더라는 곳에서 달력상에서 일정을 등록할 때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전사 일정을 체크해서 회사의 전 직원들이 함께 보는 일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캘린더의 운영자로서 지정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네, 이것처럼 메뉴별로 운영자로 설정되신 분들은 각각에 맞는 적정한 권한과 설정 범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운영자분들이 맞는 역할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룹의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뤄봤는데요. 오픈 후에 운영할 사항들을 나눠봤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오픈 전에 전반적인 설정들과 필요한 어떤 준비 사항들을 한 후에 서비스가 오픈한 다음에 모니터링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후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자와 운영자라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 화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오피스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이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